안녕하세요. 인생 한편 라디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너무 늦기 전에 전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5시 30분. 30년째 반복되는 아침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아침상을 차리는 시간을.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10월 초순,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정미경입니다. 58살. 시어머니 박순덕과 함께 산 지 정확히 30년이 되었습니다. 시집 올 때 28이었던 제가 이제 58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밥을 꺼냈습니다. 밥솥에 물을 붓고 밥을 안쳤습니다. 물의 양을 재고 또 재었습니다. 어제는 밥이 질다고 하셨으니 오늘은 물을 조금 덜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되다고 하실까요? 30년 동안 밥을 지었지만 아직도 어머님 입맛을 모르겠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썰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소금 간을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하지만 어머님은 늘 짜다고 하십니다. 반찬들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계란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매일 똑같은 반찬들입니다. 어머님은 새로운 반찬을 싫어하십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김치 접시, 반찬 접시들 모두 정해진 자리에 정확하게 놓아야 합니다. 상을 들고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2번 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으시고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다 깨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원래 일찍 일어났어.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상을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상을 받으시더니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드셨습니다. 씹으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김치가 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부턴 덜 짜게 담그겠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또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밥도 질어. 물을 얼마나 부은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죄송합니다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입맛이 없네. 치워. 아직 반도 안 드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됐어. 입맛이 없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거의 그대로인 아침상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다고 하면 덜 짜게 하고, 싱겁다고 하면 더 짜게 하고, 그래도 늘 틀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초순.
마당의 감나무에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잘했어,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머님은 한 번도 문병을 오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때 딸아이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올해 32입니다. 왜 또 그러세요?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는 제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속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참기만 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잖아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어르신이시잖아. 나이 드시면 다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야지.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불쌍해 보여요. 할머니는 엄마를 사랑하는 게 맞긴 한 건가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지혜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설거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잠깐이나마 쉴 수 있었습니다. 시집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집에 들어왔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재산도 별로 없다. 그래도 시집 올 거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시집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사랑. 그런 게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점심을 차리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혜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잠깐만, 어머님 방이 너무 조용해. 어머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 한쪽 팔을 뻗은 채로.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혜도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겨우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진정하시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8이요. 만성질환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빨리 와. 남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쓰러지셨어. 의식이 없으셔. 지금 간다. 기다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주름진 손, 평생 일만 하셨던 손.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안쪽 방이에요. 빨리요, 제발이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만 같이 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저는 구급차를 따라 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몸, 주름진 얼굴,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입술.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며느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특이사항 있으셨나요? 아침에 식사를 거의 안 하셨어요. 입맛이 없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여보, 엄마는? 아직 검사 중이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 강하셔. 하지만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아직 몰라. 지금 검사 중이야. 지혜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책상 하나, 의자 4개. 우리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의 혈관이 터졌습니다. 출혈량이 많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고혈압이 있으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얼마나 남으셨나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1달입니다. 의식을 회복하실 수도 있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달, 단 1달.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왜 이렇게 갑자기.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밤새 중환자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짐을 싸오겠다며 먼저 갔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힘들게 하셨던 시어머니,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으셨던 시어머니. 그런데 막상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미워했던 걸까요? 사랑했던 걸까요? 30년 동안 저는 대체 무엇을 느끼며 살았던 걸까요? 아침마다 상을 차리며 김치가 짜다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며 저는 무엇을 바랐던 걸까요? 새벽 4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엄마 방에서 이거 발견했어. 남편은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모르겠어.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여 통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봉투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미경에게,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제가 시집 온 날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30년 전 시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쓰셨다니.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봉투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봉투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1996년 5월 3일, 지의 100일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빈 봉투였습니다. 1998년 12월 7일, 제가 몸살로 사흘간 알아누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빈 봉투였습니다. 2003년 9월 20일,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빈 봉투였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빈 봉투였습니다. 2015년 8월 8일, 지혜가 대학을 졸업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빈 봉투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빈 봉투였습니다. 모두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힘든 날도. 하지만 모든 봉투가 비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시어머니는 왜 빈 봉투만 남겨두신 걸까요? 여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한테 직접 여쭤봐야겠어. 하지만 엄마는 지금 의식이 없잖아요. 깨어나실 거야. 꼭 깨어나실 거야. 저는 다시 봉투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를 쓰다듬어 봤습니다. 이 봉투들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한 말, 봉투만 남은 말, 30년 동안 전하지 못한 말.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저는 뛰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기적이에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출혈량에서 이렇게 빨리 의식을 회복하시다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같은 것, 후회 같은 것. 물 좀. 시어머니가 가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빨대를 입에 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모금 천천히 마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이 적힌 봉투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안에 편지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거 뒤지고 다니지 말고 김치나 담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의식을 회복한 지 채 하루도 안 됐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제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라도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마음이 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복도 끝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옳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은희. 저보다 3살 어립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은희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은희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요? 의식은 돌아오셨어. 근데 여전하셔. 여전하시다니요? 저한테 여전히 차갑게 대하셔. 죽음을 앞두고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에 대해서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은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옳게는 큰형수 아시죠? 큰오빠 첫 번째 부인? 네, 알아요. 오래전에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몰라요.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사기를 쳤어요. 뭐라고요?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형수가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집 땅 문서를 빼돌리려고 했어요. 엄마 명의로 된 땅이었는데 형수가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들어서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아채셨어요.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큰오빠를 생각해서 참으셨어요. 대신 형수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죠. 큰오빠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형수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형수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일로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어요. 며느리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 후로 엄마가 완전히 변하셨어요. 특히 며느리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후에 올케가 우리 집에 왔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아니에요. 올케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다짐하셨대요. 이 며느리만큼은 절대 재산 때문에 시집 온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경계하겠다고. 그래야 이 며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는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올케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재산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은희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 게 있어요.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올케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뭔데요? 직접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낡은 표지, 모서리가 다 닳았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미경을 위한 기도문.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0월 16일. 제가 시집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주님, 오늘 새 며느리가 왔습니다. 이름은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참 예쁜 아이입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또다시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주님, 이 아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게 해주소서.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11월 3일. 주님, 오늘 며느리가 제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1996년 5월 3일. 주님, 오늘 손녀 100일입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떡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주님, 이 며느리를 지켜주소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2월 7일. 주님,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고열로 사흘째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주님, 며느리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2010년 3월 15일. 주님,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아팠을 텐데, 하지만 집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2025년 10월 1일. 주님, 드디어 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며느리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주님, 용기를 주소서.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30년 동안 저를 위해, 30년 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시며 외롭게 아프게 올케.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올케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다만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두려워서,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요. 은희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이요. 5분만이라도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 평생 일만 하셨던 손. 어머니,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형수 일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던 거죠. 저를 지키려고, 제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도문도 읽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다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 하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30년 동안 오해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했어. 처음부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서 여보, 형수 사건 이야기 들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참아줘서, 엄마를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집에 시집오게 해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방을 정리하려고, 병원에 가져갈 물건들을 챙기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가 아니라 어머님만의 냄새. 비누 향 같기도 하고 한약 향 같기도 한.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큰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은희가 말했던 혼수 이불이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비단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손수 바느질하신 이불. 제가 시집올 때 만들어주신 이불. 하지만 한 번도 쓰지 말라고 하셔서 장롱에 넣어뒀던 이불. 30년 동안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으셨습니다. 학과 소나무, 행복과 장수를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바느질하셨을까요? 이불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작은 천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이불 안쪽에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여 통, 봉투에 적힌 날짜들. 1995년 10월 15일, 1996년 5월 3일, 1998년 12월 7일. 빈 봉투였던 그 편지들. 진짜 편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1995년 10월 15일. 미경아, 오늘 내가 시집 왔구나.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가 너무 예뻤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차갑게 굴 거야. 미안하구나. 내가 진짜 이 집 딸이 될 때까지,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될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30년. 30년만 참아다오. 그때까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사랑한다, 미경아. 저는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1996년 5월 3일.
미경아, 오늘 지혜 100일이구나. 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엄마가 다 봤어. 밤새 음식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칭찬해주고 싶었어. 잘했다고, 훌륭한 엄마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 아직 1년밖에 안 됐잖니. 29년이 더 남았어. 미안하다, 미경아. 조금만 더 참아다오. 2010년 3월 15일. 미경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어. 병원에 달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아들한테 다녀오라고 했어. 너는 내가 왜 안 왔냐고 물어봤다지. 가슴이 찢어졌어. 미안하다, 미경아. 15년. 이제 15년 더 남았어. 조금만 더 견뎌다오. 2025년 10월 1일. 미경아. 드디어 30년이 되었구나. 오늘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30년 동안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믿어줄까? 용서해줄까? 이 이불을 내게 주고 싶구나. 이 안에 엄마의 진심을 다 담았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미경아, 엄마의 진짜 딸. 마지막 편지까지 다 읽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시어머니는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30년 동안 혼자 참으며, 혼자 아파하며, 저는 이불과 편지들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이 놀라며 속도를 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환자실 층, 복도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 지혜, 은희,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는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삐하는 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5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편지 다 읽었어요. 어머니 마음 다 알았어요. 이불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숨겨두셨던 이불.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불.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네요. 30년 만에.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지키려고 하셨는지.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3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혜도 들어왔습니다. 은희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화려하지 않게, 소박하게 3일장을 치렀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 영구차를 따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10월의 하늘, 파랗고 높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가을 하늘.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는 아프지 마세요.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게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이 가족, 제가 잘 지킬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신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어머니 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김치가 짜다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밥이 질다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게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어머니의 트집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느 날,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김치를 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김치, 소금을 적당히 넣어서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집에 와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뭐해? 김치 담갔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엄마 생각나서? 응.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어때?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 맛이 나. 저도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정말 어머니 김치 맛이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맛.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기도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오늘도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담갔어요. 남편이 어머니 맛이 난다고 했어요. 기뻤어요. 어머니 알아요. 30년이 걸렸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어머니의 마음을. 미안해요, 어머니. 30년 동안 몰라줘서, 오해해서, 서운해했던 날들이 부끄러워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30년 동안 지켜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이제 제가 어머니처럼 살게요. 가족을 지키며 살게요. 사랑하며 살게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보고 싶어요, 어머니.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영원히. 사랑해요, 어머니. 며느리 정미경 올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어머니일까요?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아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표현된다는 걸. 어머니의 30년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요. 제 가족을,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머니처럼 지키며 살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30년의 시간을, 30년의 사랑을, 30년의 기다림을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영원히.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0년의 무게, 30년의 오해, 30년의 사랑.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차갑게 대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지 못하는 미안함, 전하지 못하는 고마움. 오늘 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지는 않은지, 너무 늦기 전에 전해야 할 사랑이 있지는 않은지,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세 마디 오늘 밤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인생 한 편 라디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